있는 기름을 사용하면 다른 기름에 비해 비용이 절감될까? 시장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 돈가스와 탕수육이 주 메뉴인 이 식당에 최근 큰 변화가 찾아왔다. 1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김석종 씨는 튀김을 할 때 넣었던 쇼트닝 대신 대두유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쇼트닝이 음식을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보다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가 아팠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다 보니까 건강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싸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맛을 보완하기 위해 소스 맛에 더욱 신경을 썼다. 기름을 바꾸고 얼마 동안은 손님들이 느끼는 맛의 변화가 걱정됐지만 실제로 반응은 예전보다 훨씬 좋았다. 바로 튀겨서 바삭바삭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하고 맛있네요. 쇼트닝에서 대두유로 기름을 바꾼 김석종 씨.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기름이 대두유보다 싸다면 기름을 구입하는 데 있어 비용이 더 상승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다. 오히려 쇼트닝의 가격이 대두유보다 1리터당 160원 정도 더 비싸. 결과적으로는 대두유를 사용한 것이 비용면에서 더 이익이었다. 지금은 많이 가격 차이가 없다고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지금 사는 사람들도 식용유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거의 제 주변 사람들도 안 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기름 시장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 한 튀김업체에서는 1년 전 기름을 쇼트닝에서 올리브유로 교체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두유에 비해서도 평균 4배 이상 가격이 비싼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건강을 우선시하다 보니 다소 비용은 더 들어도 이미지는 훨씬 좋아졌다. 처음엔 가격이 오르고 나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올리브유는 트랜스 지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매출이 많이 올랐죠. 건강은 모든 것에 앞서 우선시돼야 한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든 기름을 사용한다는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부분 경화유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그렇다면 식용유를 사용했을 땐 트랜스 지방이 생기지 않을까? 제작진은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안명수 교수팀과 실험을 해보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두유와 올리브유, 카놀라유, 그리고 팜유와 옥배유를 합한 혼합유를 실험 대상으로 정했다. 기름의 온도는 16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총 10회에서 40회까지 닭을 튀겨냈다. 과정이 끝난 기름은 종류별로 통에 담아 트랜스 지방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는 트랜스 지방의 생성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4종류의 기름 모두 튀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증가했다. 특히 팜유와 옥배유를 합한 혼합유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튀김 횟수가 늘고 또 닭을 자꾸 튀겨내는 그 마리수가 많아질수록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은 이제 생성량은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어요. 그러나 뭐 기름에 따라서는 그 증가 폭이 좀 다르긴 했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정도의 그 초반전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뭐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의 생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맛의 유혹 트랜스 지방. 하지만 그 이면엔 동맥경화와 심장병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단순히 입맛만 자극하는 트랜스 지방은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져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쾌무익한 건강의 적 트랜스지방. 전문가들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트랜스지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지방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다량 섭취하다 보면 그 속에 트랜스지방이 포함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꼭 필요한 지방만 불포화 지방산으로 섭취하고 되도록 다른 지방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보다도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마가린과 쇼트닝 같은 부분 경화유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변 먹을거리에는 부분 경화유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과자 같은 가공식품과 빵류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식품들만 피해도 효과적으로 트랜스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튀김용 식용유는 5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용유에는 생산 공정에서 한 2% 안팎의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물론 부분 경화유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치지만 튀김 횟수가 늘어날수록 트랜스지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살펴본 4가지 방법은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트랜스지방의 최소 섭취법인데요. 앞으로 생산업계나 당국이 함께 줄여나간다면 트랜스지방의 은밀하고도 위협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엔 비만 탈출을 위한 7가지 성공 전략을 방송합니다. 비만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비만의 25%에 해당하는 17억 명이 비만이라는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만 위험 국가에 속해 있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서구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비만에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연중기획 비만과의 전쟁을 통해서 비만의 다양한 원인과 비만 합병증의 무서움, 그리고 비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왔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마무리 방송으로 비만 탈출을 위한 7가지 성공 전략을 공개합니다.